이 3,000대에 다시 안착하려면 세월이 얼마나 걸릴까? 그럼 생각보다 3,000포인트를 빨리 가려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꼬리표가 늘 따라붙었던 한국 증시에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 증시에서 우리 기업, 상장 기업들 가운데에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들까지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이 명제라도 충실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오더라도. 네,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새 집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야, 감사합니다. 좋다 집. 럭셔리 해주셨어요. 원래 럭셔리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럭셔리 하시다. 야, 이제 새 집에 오신 만큼 이제 저하고 뭐 2주에 한 번 만났는데 그만 놀리세요 이제. 아니요,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한테 조금 더 분발하라고 개인 메시지가 옵니다. 아, 뭐 그래서 또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면. 네. 다른 데서 계속 그 버럭하시다가 여기에서 이제 좀 새로운 우리 이진우 소장님의 매력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분들, 정말 취향이 독특하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도 참 아니에요, 나 농담이고 그만큼 그 이진우 소장님의 그 좀 풀어지신 그런 유머스러운 모습 보시는 게 또 즐거움이시라고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네.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무슨 얘기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아무래도 올 한 해 한번 좀 네. 정리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그렇죠. 1년을 정리하기보다 그냥 이게 과연 이 연말까지의 움직임,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거래일까지의 네. 그 흐름, 이게 예. 내년도래 봐야 다음 주 화요일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어질 것이냐, 예, 이런 상승 분위기가. 그렇죠. 뭐 산타가 좀 일찍 왔네 어쩌네 하지만 공식적인 산타 랠리는 사실 뭐 해바뀌고도 한 2거래일까지는 쳐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아직도 산타 랠리 기간이고 내년에도 근데 이렇게 사실 워낙에 이제 특히 11월, 12월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내년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희망적인 분위기였는데 막상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또 월가도 그렇고 우리 시장 내에서도 그렇고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갈리는데 오늘은 한번 이 얘기도 한번 나눠봤으면 싶네요. 대표님 이거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가장 뭐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대표 지수인 S&P 500입니다. 네. 요거 지금 2000년 뭐 나스닥으로 치면 닷컴 버블 무너질 때고 요때가 이제 서프라임 위기, 금융위기 때고 그 이후에 쭉 올라오는 거죠. 네. 쭉 올라오고 이때가 이제 코로나 두드리 맞았을 때입니다. 팬데믹 왔을 때고 그 이후에 쭉 와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연준이 막 금리 막 올리면서 이렇게 했고 해바뀌면서 왔다가 이 사이에 보면은 무슨 뭐 3월쯤에 은행권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다 열고 오다가 이때 이거 가을 접어들어서 또 한번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국채 금리 막 네. 5% 10년 물债이런 했는데 여기까지 왔거든요. 왔는데 저 같은 뭐 차트 보는 사람들의 이렇게 한번 루틴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시죠. 그냥 저점끼리 연결합니다. 저점끼리 연결했더니만 코로나 때 팬데믹 때는 조금 언더슈팅 했어요. 네. 그러나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평행선을 꺼보니까 금융위기 때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요거 팬데믹 오기 전까지의 고점 나름대로 의미 있죠. 요 선이 됐고 이걸 그냥 열어버렸지 않습니까? 열어버렸더니만 뭐 로그 차트 뭐 이렇게도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차트에도 얼마든지 이 기술적 기법은 통합니다. 그랬더니 이 높이만큼 가버리네요. 아, 그러게요. 정말 그죠? 강한 모습이에요. 신기하죠. 이 높이처럼 가는데 이 높이는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죠? 닷컴 버블 무너지기 전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결국 우상향이죠. 결국 우상향인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 2009년 3월 S&P 500이 2009년 3월 중에 저점을 찍었는데 666포인트였습니다. 네. 기분 나쁜 숫자였죠. 그리고 지금 오늘 뭐 금요일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별 차이 있겠습니까만 목요일 날 마감이 4783포인트예요. 네. 이게 617% 상승입니다. 퍼센테이지 따지면. 엄청나네요. 예. 617% 상승인데 저 혼자 지금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뭐 저기 복리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처음에 원금 666.79를
2009년 3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만 14년은 아니지만 거의 14년이거든요. 네. 그럼 14년 동안 15% 정도 하면은 연 15%면은 이게 계속 이자에도 이자까지 붙는 복리 효과로 할 것 같으면은 이 정도 와요. 비슷한 숫자가 오죠. 네네. 그 미국의 무슨 종목 뭐 신경 쓰지 말고 S&P 500 지수를 갖다가 추종하는 ETF를 사든지 했으면은 그냥 연 15%짜리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일본도 한번 보실까요? 일본은 뭐 90년대 이렇게 90년대 접어들어서 한번 완전히 아작이 났고 네. 이때부터 아베노믹스가 시작됐고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쭉 왔는데 참 놀랍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확실한 우상향인데 일본은 지금 둥그렇게 이제 돌고 있어서 아직도 89년도의 그 고점도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33,470인데 38,950, 39,000이고 한데 같은 기간, 요 기간 같은 논리입니다. 했더니만 니케이는 377포인트 올랐네요. 미국은 S&P 500 617%입니다. 네. 377%인데 그러면 얘는 그러면 이때 저점 대비 이 기간 동안 한 14년 동안 연 11.8%네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거부터 한번 따져보시죠. 2009년 3월 똑같이 시작하는데 992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납회할 때 2655인데 이거 168% 상승입니다. 야, 진짜 초라하네요. 초라하죠. 일본만 해도 377, 미국 617인데 우리 168%입니다. 이거 같은 식으로 한번 두드려 보니까 얼추 한 7.28%예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도 은행에 넣어둔 것보다는 낫네. 그죠? 그렇죠. 은행에 넣어둔 것보다는 나은데 항상 이때 들어가거나 이때 들어갔으면은 아직도 그렇게 얘기 못하는 거죠. 그래 언제 들어가는 타이밍은 있습니다만 그 흐름을 보고자 하는 것이고 이 차트에서도 조금 얘기 좀 해보시죠. 그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99년 종가가 1028포인트였는데 네. 99년부터 지금까지 같으면 24년입니다. 무려 24년 동안에는 14년 동안에 168% 올랐는데 24년 동안에는 158% 올랐네요. 좀 허무하죠. 그러네요. 우리 88 올림픽 무렵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 찍고 또 이렇게 해서 IMF 오기 전에 1000포인트 다시 한번 올라섰다가 IMF 두드려 맞고 또 쭉 한번 갔다가 요때는 911이 저기 뭡니까? 요때가 911이죠. 911이고 이렇게 했는데 1000포인트 올라서는데 이렇게 세월이 걸렸습니다. 진정하게 1000포인트대 안착이라 할 것 같으면 한 2006년, 2007년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00포인트까지는 쉽게 갔거든요. 네. 쉽게 갔고 이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펀드 문화가 생겼죠. 1억 만들기, 뭐 3억 만들기 그렇게 네. 했고 그게 이제 미국, 중국까지도 가고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서프라임 터지고 금융위기 와서 다시 또 1000포인트 잠시 하회했고 그런데 또 2000포인트로 다 제대로 올라섰다 하려니까 이게 한 2017년 와야 되네요. 이렇게 해서 왔다가 결국 팬데믹 때 우야우야 하면서 이제 30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3000포인트까지 갔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제1감은요. 야, 2000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오는데 이 3000대에 다시 안착하려면 세월이 얼마나 걸릴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러면 생각보다 3000포인트를 빨리 가려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꼬리표가 늘 따라붙었던 한국 증시에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한번 저점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저점 연결해 보고 이렇게 쭉 당겼더니 이렇게 채널이 나오네요. 채널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뭐죠? 똑같은 기울기와 똑같은 속도로 그대로 원위치 해버리지 않습니까? 원위치 정도를 떠나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자꾸 뭐 저도 맨날 틀리고 민폐 끼치는 사람이 남 탓해서 뭐 합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이 구간요. 오버슈팅 했을 예. 때.
이 오버슈팅을 부추겼던 많은 세력들이 있죠. SNS에서도 있었고 제도권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랬다가 전부 지금도 마음고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때 사셨던 분들, 그 네.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10만 전자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9만 원대 사신 분들. 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외국인들 기관이 그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땡기는 와중에 참 지긋지긋했다가 손실을 좀 줄였거나 어느 정도 본전이거나 약간의 이익을 내고 정리하시는 모습들이 막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지금 여기서 제 일감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분위기가 여기서 막히겠느냐 이겁니다. 이 검은색 선. 이 검은색 선에 막히겠느냐 아니면 내년에 랠리가 아주 강하게 나와서 아닌 게 아니라 3천 쪽으로 다시 또 가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제일 찝찝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거래량 부분을 봐서는 해바뀌고 나서 이 거래량 막대기가 좀 터져줘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대주주 요건도 완화된 만큼 뭐 그래서 거액자산가들이 야, 뭐 50억 이상 주식을 갖고 있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한 종목에. 그렇죠. 그 거액자산가들이 한국 증시에도 주식으로도 아니면 배당으로도 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장이 되었다 해서 그렇게 들어와 주기 시작한다면은 또 얘기는 달라지면서 거래도 활발해지게 하겠는데 뭔가 여기서 이제 고비는 그거죠. MACD 지표는 지금 매수 신호가 난 상황에서 요거 제로선을 올라서 줘야 되는 한계가 있고요. 해바뀌고 RSI는 사실 월간 차트로 보면 중립입니다. 네. 여기서 위로 가도 되고 조금 조정받다 가도 되고 그런 상황이죠. 코스닥은요. 먼저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이 부분부터 살펴볼 것 같으면 2009년 요 무렵입니다. 2009년 3월 지금까지 똑같이 살펴봤던 그걸로 볼 것 같으면은 159% 상승입니다. 네. 코스피하고 별 차이 없죠. 159% 상승입니다. 즉 연 7%입니다. 복리 효과로 따지면은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2,925포인트 갔던 코스닥입니다. 코스피가 아니고요. 코스닥이 엄청났었네요. 예, 닷컴 버블 오기 전에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거는 이제 뭔가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갖다가 갖춘다는 것이죠.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얘는 코스닥을 보면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진국이 되려면은 그냥 계속 끓여야 되거든요. 네. 여기다 자꾸 물을 왜 붓냐 말이에요. 아, 희석되는 거 신규 공모주, 예. 상장주. 자꾸 신규 공모주 들어오고 아니면 유상증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또 하나 이 시장에서는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진짜 계속기업, 고인컨선으로서 우리 회사 한번 잘해보고 진짜 기업으로 나라에 애국하겠다가 아니고 그 알량한 그 기술이나 알량한 그 유명세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상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소위 말해서 먹튀들 말입니다. 요새 기술 특례 상장? 그게 네. 좀 이슈가 됐었죠. 논란이. 이슈가 됐죠. 네. 정말 택도 아닌 것들이 막 상장하겠다고 덤비잖아요. 아니면 조금 괜찮다 싶으면 또 다 이사를 가버립니다. 코스피로.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 코스닥에서 과연 지수 접근이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조금 생각하는 거는 맨날 우리가 숱한 어떤 공중파를 비롯해서 유튜브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한 5, 600만 명 하던 게 팬데믹 지나면서 개인 투자자가 1,400만, 1,500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2명 중에 1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어린애들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빼고 나면은 2명 중에 1명이 주식을 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렇게 추이를 보고 있으면은 이 어떤 체질이나 이런 어떤 상황을 갖다가 면치 못한다면은 굳이 한국 증시에 머물러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차라리 마음 편하게 한
한 3, 4% 주는 그냥 예금이나 적금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그래서 미국 증시로 가시는 분들의 논리가 그거죠. 신뢰할 수 없는 한국 증시. 왜 우리는 좀 어느 정도 번만큼 벌고 퇴직해서 주식 좀 들고 있는 거에서 나오는 배당만 갖고도 좀 생활된다 이런 소리 언제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저는 그때 대학 때 뭐 80년대 초반이긴 합니다만 아니 제목을낼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업의 목적은 주주이익의 극대화래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shareholder wealth maximization. 주주의 부를 갖다가 극대화하는 거. 이거 이제 뭐 그 당시에 어지간한 경영학 교과서나 재무관리 교과서에서 기업의 목적은 이거다. 돈 많이 버는 거다. 그게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기사 보니까 2022년 12월이니까 작년 1년 전의 기사인데요. 사진에 보면은 뭐 기사에 사진 하나 올라온 거 보면 야,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부 밝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회의하고 말이죠. 좋은데 요 내용이 이러네요. 이게 기업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회사의 주된 목표는 주가를 올리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뭔가 밸류를 갖다가 그 회사의 가치를 갖다가 빌드해 나가는 클리어한 명백한 목표가 생기는 건데 그러나 이게 말이죠. 네거티브 부정적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부정적일 수가 있는데 내용인즉슨 그거예요. 뭔가 이 좀 의문시되고 왜 저러지 싶은 어떤 행동이나 결정. 근데 그게 사회 전체적인 비용 그리고 환경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기업의 서스테이빌리티 유지 가능성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들게끔 하는 거라면은 요거 좀 문제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오래된 어떤 가르침 같아요. 요즘 들어서 자꾸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는 2019년 8월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런 쟁쟁한 미국의 CEO들이 모여서 무슨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던데 여기 한번 보시죠. 기업의 목적은 옛날처럼 뭐 주주이익 극대화 이런 게 아니고 고객, 직원, 공급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고객에 전달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도 투자하고 협력사와 공평하고 윤리적인 거래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주주들에게 장기적 차원의 이익을 제공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일환이 또 우리가 잘 아는 ESG 아닙니까? 무슨 환경도 따져야 된다. 사회에 대해서 지배구조 이런 문제가 돼서 그런데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증시에서 우리 기업 상장 기업들 가운데에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들까지 진짜 그 캐캐묵은 주주이익의 극대화라는 이 명제라도 충실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안 오더라도 주주이익의 극대화가 아니고 사주이익의 극대화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진짜 좀 남들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거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많아요. 이게 이사회에서 하는 게 기업의 성장과 이익과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이게 이렇게 명문화가 돼야 이사회에서 대주주를 위한 그런 정책들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중에 소송 걸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 ESG 말로는 뭐 SK도 그렇고 광고는 엄청 해요. 우리 ESG를 경영하고 뭐 근데 그런 거 하기보다는 물적 분할을 안 하고 하더라도 뭔가 모든 관여자들, 주주들의 그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어떤 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LG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 가지고 있는 우리 그 뭐죠? 소액주주들의 불만 그리고 불신 이런 거 같아요. 불법 공매도를 갖다가 없애자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 저기 막 갈라파고스 섬이나 저쪽에 아프리카 옆에 마다가스카르 이런데 우리끼리만 하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제대로 된 불법 공매도를 없애고 공평한 룰로 가자 하는 것이 이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한번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한번 그렇죠. 기대해 보는 거예요. 기대해 보는 거고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이 물적 분할 이것도 얼마나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까? 그렇죠. 하려고 한다면 이 IT 강국에서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걸 내년 6월까지라고 하는 온갖 어떤 의혹의 시선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했으면 제대로 해서 공매도 문제 해결하자 이거죠. 자꾸 이 박스권 남들은 무슨 연율로 복리로 따지니까 15% 10몇 프로 하는데 우리는 7% 이러고 있는 이게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은 이 자꾸 누르는 뭔가를 없애야 되는 거고 공평하게 가자는 것이고 그렇다고 택도 아닌 것들이 무슨 뭐 수십 년 걸 갖다 땡겼네 만에 이런 논리로 가지고 튀어오른 것 갖다가 어떤 막을 수 있는 적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시장의 도구 자체를 없애자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공정하게 가자는 건 좋습니다. 좋은 거고 마찬가지로 물적 분할 이것도 수년 동안 얼마나 많이 회자되고 문제시 되었습니까? 얼마나 또 허탈했고요. 주주들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진짜 마음 먹고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업 단위에서 좀 이 최고 경영자들이 이게 뭔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참 그들의 그렇습니다. 선의에 기대고 그들의 어떤 그 달라지는 어떤 철학을 기대하기보다는 이거는 금융당국과 정부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외국처럼 정말 자기도 주식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야 자기 재산이 오르는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연봉의 상승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을 일궈야 되는데 그냥 저 신규 저 회사 차려가지고 내부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따로 자꾸 뒷주머니들을 자꾸 차고 그걸로 성공을 해나가니까 네. 쿠테어 배당이라는 걸 통해서 돈을 불릴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요. 네. 자기는 배당이 아쉬운 게 없는 없죠. 거고 배당은 아깝고 네. 그렇게 그냥 그 돈을 회사에다 묶어놓고 그 돈 가지고 자꾸 뭔가 일을 벌리고 싶어하는 자기야 뭐 주가 오르건 말건 거기다가 껄핏하면 또 배임과 횡령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제도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습니다만 그 맨날 무슨 뭐 펀드니 뭐니 해가지고 했다가 늘 똑같은 얘기. 근데 이거는 하는 얘기지만 인생 조질 수 있다는 걸 갖다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법 관련해서 그 금융범죄도 그렇고 네. 징벌적 배상 이런 네. 아주 그냥 무섭게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불법 공매도들도 그렇고. 예. 뭐 주가 조작이야 증시가 생긴 이래부터 계속 있어 왔지만 그게 또 없는 그야말로 1급 청정수 같은 그런 시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너무 이 빈번하고 너무 눈에 빤해 보이는 이 주가 조작을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살고 와서 그냥 대대손손 먹고 살 거 마련하겠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런 거 이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참 근데 이게 문제는 이거를 저기 여의도 저희도 여의도입니다만 네. 저 길 건너편에 계시는 예. 그 국회의원들이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금융당국이 인지를 하고 기업의 CEO들이 인지를 해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참 그들은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인 아니면은 것 같습니다. 그들 또한 그들 지금 대표님께서 언급했던 그쪽 뭔가 이 좋은 어떤 투자 문화, 투자 환경을 갖다가 그리고 제도로 개선을 선도해 나갈 그쪽에서 오히려 이쪽을 갖다가 이용해 온 것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과거에는 숱하게 있었고 크게 해먹었죠. 아무래도 그들 입장에서는 CEO, 기업이 큰 고객이죠. 고객이라기보다 크게 뭔가 네. 얻어낼 수 있는 주체니까 우리 네. 소액주주들이 아니라. 그러니 어떻게 보면 2022년, 2023년은 아마 우리 증시 사상, 미국에서 나타났던 하나의 현상이 우리한테도 나타났지만 이 먹이 사슬에 항상 이 최하의 그 위치에서 늘 이렇게 조금 벌고 많이 잃고 조금 벌고 많이 잃고 해서 미련 갖고 이렇게 이 시장에서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이 리테일 부분을 갖다가 계속 털어먹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한번 달라지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목격했던 게 2022년, 23년인데 너도 벌고 나도 벌자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이거.
소위 말하는 하기 좋은 말로 저점에서 고점 매도. 그 아주 고점 매도 하는 거는 뭡니까? 나는 벌고 나간다. 너는 여기서 좀 처물려라 이거 아닙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아주 그거 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 골프가 좀 인성 더러운 사람들이 치는 골프라는 게 지는 잘 쳐놓고 같은 내기 골프라면은 쟤는 옵이 났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옵이 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심리잖아요. 그걸 내가 팔았는데 더 가면은 얼마나 또 속다고 합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기에 그래도 늘 벌 수는 없는 거고 누군가는 벌고 누군가는 잃어줘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여튼 룰이라도 좀 공정하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걸 갖다 한번 기대해보는 2024년입니다. 네. 하여튼 네. 한번 걸리면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가 지나더라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걸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패가 거. 망신한다는 이거를 거야. 확실하게 네. 주지를 시켜줄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아마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공평한 행위들이. 그래서 책임 없는 소리를 갖다가 함부로 너도 나도 못하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네. 호객 행위조차도 제도권이든 비제도권이든 네. 뭐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